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전자기파의 발생과 수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전자기파는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에 의해 형성되는 파동입니다. 교류 회로에서 전자기파의 발생 및 그리고 안테나를 이용한 수신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림을 보면은 방송국에서 만들어낸 이 전자기파를 가정에서 수신해서 뭐 TV나 라디오를 보는 그리고 보고 듣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자기파의 발생에 대해서 먼저 알아봅시다.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하면 자, 코일에 유도 전류가 흐른다라는 것은 우리가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자기장의 변화가 전기장을 만들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 손속이 변하면 유도 전류가 흐른다. 전류가 흐른다라는 것은 이제 전류가 흐른다는 것은 전하를 띤 입자가 이동한다는 거죠. 전하를 띤 입자가 이동하려면 쿨롱 힘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즉 그 도선 내에 전기장이 형성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전기장이 변하면 자기장이 만들어질까라는 질문인데요. 자, 봅시다. 자,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어쩌면 자, 우선 본문을 그대로 봅시다. 1865년 맥스웰은 전기장의 변화로 자기장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이 맥스웰은 전자기학을 집대성한 사람이죠. 실제로 전기장과 자기장은 계속해서 서로를 유도합니다. 자, 전기장은 자기장을, 자기장은 전기장을 계속해서 유도하면서 주기적으로 진동하는 파동의 형태로 퍼져나가는데 이를 우리가 전자기파라고 합니다. 자, 파동이라고 하면 우리가 진동의 형태를 가지고 에너지가 퍼져나가는 현상을 우리가 파동이라 하잖아요. 전기장과 자기장이 주기적으로 진동하면서 공간상에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파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를 전자기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맥스웰이 전자기파를 예측하였고 실험적으로 빛이 전자기파라는 것을 밝혀냈어요. 뭐 그건 이제 우리가 물리학 1에서 다뤘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전자기파는 그림과 같이 자, 코일과 축전기로 이루어진 교류 회로를 이용해서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코일을 인덕터라고 해서 이렇게 L이라는 기호로 쓰고요. 축전기는 우리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축전기의 전기 용량에서 C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축전기에 교류 전원이 연결되면 이렇게 이제 뭐 충전과 방전을 통해서 어찌됐건 전기장이 형성됩니다. 자, 그런데 직류 전원이 아니라 교류 전원이기 때문에 전기장이 계속해서 변하게 됩니다. 이 전기장이 변함으로써 자기장이 유도가 돼요. 그래서 이제 공간상에 전기장과 변하는 전기장에 의한 변하는 자기장, 변하는 자기장에 의한 변화하는 전기장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유도가 됩니다. 그래서 공간상에서 이렇게 진행합니다.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서로 수직이죠. 그래서 전자기파는 횡파입니다. 다음 페이지 봅시다. 그림과와 같이 평행판 축전기를 교류 전원에 연결하면 평행판 사이에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전기장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나와 같이 전기장이 변하면 자기장이 유도가 되고 다시 진동하는 자기장이 또 전기장을 유도하면서 공간으로 퍼져나갑니다. 이렇게 발생한 전자기파는 공간으로 전파됩니다. 이때 전기장과 자기장은 진행 방향에 대해서 서로 수직이니까 횡파라고 할 수 있고, 이 전파 속력이 계산해보면 빛의 속력으로 전파가 되고 계산으로 예측한 빛의 속력이 실제 실험적으로 증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전자기파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전자기파의 속력이 빛의 속력인데 빛의 속력이 이 전자기파 속력과 같기 때문에 빛이 전자기파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공진 주파수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저항만이 연결된 교류 회로의 경우에는 전류의 세기가 자, 이런 경우죠. 지금 교류 전원이 이렇게 있고 이때 저항만이 이렇게 연결된 경우에는 이때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이 교류의 주파수 프리퀀시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축전기와 코일이 연결되면 주파수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축전기를 교류 전원에 연결하면 자, 축전기의 정용량이 작거나 주파수가 작은 경우에는 교류의 방향이 바뀌기 전에 축전기가 완전히 충전되어서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됩니다. 즉 축전기가 저항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축전기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완전히 충전되는 동안에는 전류가 반대쪽으로는 흐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전기 용량이 작아서 또는 주파수가 작은 경우에는 교류의 방향이 바뀌기 전에 축전기가 완전히 충전됩니다. 그래서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되죠. 그래서 저항의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전류의 입장에서는 전류의 흐름이 방해받은 거니까 이 축전기가 마치 저항과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또 마찬가지로 나와 같이 코일을 연결하게 되면 코일에서 발생하는 유도기 전력. 자, 이 전원에 의해서 전류가 변하죠. 전원류가 변하니까 코일에는 유도기 전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게 됩니다. 유도기 전력의 방향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방향이니까 이 또한 전류의 입장에서는 마찬가지로 축전기 코일이 축전기와 마찬가지로 저항의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때 우리는 유도기 전력이 생기는 정도를 코일의 자체 유도 개수가 클수록 크다라고 합니다. 자체 유도 개수를 우리가 이제 L이라 하고요. 이제 수식으로 표현해 보면은 유도 기전력은 자체 유도 개수에 비례하고 이것은 전류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에 비례하는데 렌츠 법칙에 따라서 방향은 반대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이제 축전기의 경우에 충전되는 전하량은 축전기의 전기 용량에 비례하고 원인이 되는 전압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형태입니다. 또 비슷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저항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의 기하학적인 모양에 의존하잖아요. 물질의 특성과 마찬가지예요. 얘도 물질의 특성과 기하학적인 모양, 얘도 물질의 특성과 기하학적인 모양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즉 자체 유도 개수가 클수록 교류 회로에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가 커집니다. 얘가 크면 클수록 유도 기전력이 커지게 되죠. 유도 기전력이 크다는 것은 방해하는 양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교류의 주파수가 커지게 되면 전류가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전류가 빠르게 변하게 되니까 이 전류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이 커지게 되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유도 기전력이 커지게 되고 코일의 저항 역할이 커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림과와 같이 자 여기에서는 축전기만 여기에서는 코일만 연결되어 있죠. 자, 이 그림은 저항, 코일, 축전기가 모두 연결된 상황입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그 교류 전원을 걸어줘요. 이 경우에 모두 연결하게 되면 주파수에 따라서 전류의 세기가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류 전원의 이 진동수에 따라서 전류계에서 측정되는 전류값이 변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그림 나와 같이 자 특정 주파수 이 교류 전원의 특정 주파수에서 전류값이 최대가 되는 지점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이 주파수를 특별히 공진 주파수라고 부릅니다.
공진 주파수는 축전기의 전기 용량과 코일의 자체 유도 개수에 따라 다른 값을 가지게 됩니다. 당연하겠죠. 이 코일과 저항 그리고 축전기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이 전자기파가 발생하는 것은 이 축전기에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축전기에서 발생하는 이 전자기파는 이 전류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전류의 영향은 이 교류 전원의 프리퀀시 영향을 받죠. 근데 이 프리퀀시는 코일과 축전기의 용량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정한 진동수에 공명을 할 수 있는 공진을 할 수 있는 전자기파를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죠. 전자기파를 수신하는 과정은 전자기파를 발생하는 과정과 그냥 반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림과 같이 전자기파 속에서 우리가 안테나를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이 안테나 내에서는 전자가 외부 전자기파에 의해서 진동을 하게 됩니다. 안테나의 전자는 전자기파의 전기장으로부터 전기력을 받아 진동을 합니다. 전자가 진동하는 것은 전자기파의 전기장이 진동하기 때문에 전자가 진동한다는 것은 안테나 속에서 교류 전류가 흐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 안테나 속에서의 교류 전류가 흐른다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이 코일과 축전기의 값을 이 전류가 공명할 수 있도록만 해준다면 우리가 잘 수신할 수 있겠지요. 이 자세한 그 계산은 좀 심화된 내용이니까 이제 이렇게 정성적으로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라디오나 텔레비전은 어떻게 원하는 주파수만을 골라서 수신할 수 있을까? 우리 주위에는 여러 방송국에서 보낸 다양한 주파수를 가진 전자기파들이 섞여 있습니다. 이 전자기파들이 안테나에 있는 전자를 진동시켜서 그림과 같은 전자기파 수신 회로의 교류를 유도하게 됩니다. 자, 이때 우리가 안테나가 연결된 회로가 특정한 공진 주파수를 갖도록 하면, 그러니까 축전기와 인덕터를 조절을 해서 특정한 공진 주파수를 갖도록 하면 이 주파수와 같은 그러니까 이 공진 주파수와 같은 주파수의 전자기파만을 우리가 수신하여서 회로의 전류가 크게 흐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전자기파 공명이라고 합니다. 라디오에서는 우리가 AM, FM을 고르기 위해서 코일의 특성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AM에 해당하는 코일, FM에 해당하는 코일이 있어요. 그래서 코일 특성을 변화시켜 놓고 이 상황에 축전기의 전기용량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다이얼을 돌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청취하고자 하는 방송국의 주파수만을 우리가 청취할 수 있습니다. 헤르츠라는 사람이 전자기파의 수신에 업적을 남겼어요. 전자기파를 실험적으로 직접 검출하였습니다. 수신에 성공했어요. 전기방전 실험을 하던 중에 이거는 이제 광전 효과에 대해서도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자, 확인하기 4번 풀고 마치겠습니다. 라디오에서는 특정 주파수의 방송을 선택하는 과정을 설명해 보자라는 것은 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자, 오늘은 우리가 전자기파의 발생과 수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